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살짝 중요한 이야기. 2013년도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모델 S를 시승하러 갔습니다. 2012년도에 발표가 되고서 미국 테슬라 포럼에서 너무 차가 성능이 엄청나다, 이런 극찬들이 나와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디지털 쪽에 관심이 많았고, 모터의 특징은 구조적으로도 조금 알고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스타트업으로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로드스터를 통해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모델 S를 양산차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테크니컬 데이터가 매우 흥미로웠으니까 최대 토크가 바로 발휘할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또 이게 체감 성능에 얼마나 차이를 줄까, 고성능 차에 과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를 만들어서 핑계를 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시승을 했습니다. 딜러가 옆에 동승을 했었어요, 당시에. 결론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고성능 자동차, 내연 자동차에서 형성됐던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시승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왔는데, 당시에 이제 펀드라이빙 카로 EV M3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을 리가 없었죠. 자연흡기 4리터 V8 엔진이었고요. 420마력이라 베스트 출력은 아니었는데, 칼 같은 핸들링, 비클 다이나믹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의 재미, 선회성에 있어서는 M3만한 모델이 세대를 바꿔가면서 등장을 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극찬이었죠, 극찬. 직발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초기 발진력이 이렇게 대단하냐. 차는 돌아야 맛이지. 잘 돌고 잘 서야지. 무조건 우악스럽게 달리다. 그런데 모델 S에서 느껴진, 이게 그 이전에는 그런 느낌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와 그러면서 몸으로 체감하는 거에 그 괴리가 굉장히 크더군요. 이미 그 전에도 경험을 했었으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요 정도 좋아졌겠지 예측이 가능한데, 아예 전기차에 대한 고성능, 처음부터 그 엄청난 토크가 발휘되면서 정출력이 쫙 하고 발휘되는 이 느낌을 경험을 못 해본 상황에서 머릿속으로만 그리다가 딱 다가오고, 그 이전에 내연 자동차에서 느꼈던 가치와 정면 충돌을 하니까 여기에서 오는 충격, 여기에서 오는 기존 가치관의 혼란, 매우 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제가 만약에 2013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S를 시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돌아와서 M3,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웠던 차가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직발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직발, 그 가속감이 기존에 경험했던 거와 전혀 다른, 내가 충분히 예상했던 거의 그 경험치를 넘어서 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감성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M3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답인가?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바뀔 수 있겠고, 파워트레인은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이제 이거는 점점 저무는 기술이고 저무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F바디 M3가 나왔는데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최고의 펀드라이빙 카냐?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내연차 중에서는 라는 전제를 그때부터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테슬라 그때 관심을 가지고 모델 S를 구입하거나, 테슬라의 주식에 그때 왜 관심을 갖지 않고 왜 2018년, 2019년에 와서야 관심을 가졌냐? 회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파워트레인은 너무 놀라웠는데 그 외에 게 너무 형편없었어. 초창기엔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방향은 맞는데 이 기업이 과연 모빌리티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모델 3가 발표가 되고, 모델 3에서 지금 모델 3는 초창기 모델 S 2013년 이때 나오는 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선녀예요.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벤츠에서 보험직한 그런 버튼들이 어울리지 않게 붙어 있고, 심지어 시승하는 도중에 모니터가 꺼져가지고 먹통이 돼가지고 다시 시동을 켰다 껐다니, 이런 오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니까, 아니 파워트레인은 정말 놀랍고 혁신적이고 혁신을 넘어 혁명적인데, 이게 뭐야 이게 나머지가, 이게 무슨 모빌리티 장을 어떻게
주도할 거야. 양산차 시장이 무슨 장난이야? 당시에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모델 3에서 거기까지 확신이 이제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래, 바로 이거야. 자, 그럼 테슬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연 M3에 대한 평가가 왜 바뀌었느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생각을. M3는 늘 그 자리에, 제가 미국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8기통이었고, 여전히 420마력이었고, 여전히 그 공차 중량에, 여전히 그 추력비에, 얘 테크니컬 데이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제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변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나 지식, 또 그걸 기반으로 한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1년 전에 즐겨 먹던 음식, 1년 전에 즐겨 마시던 음료, 1년 전에 즐겨 입던 옷,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바뀌었으니까. 내 기준과 취향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진짜 명차였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차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내 마음속에 파랑새가 있는데, 지금 그거 타보시면 어떠실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별로였나?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럼 그 차가 변한 거예요? 뭐가 변한 겁니까? 그 차의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이즈, 재원, 출력 똑같습니다. 우리가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세포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됩니다. 우리의 감각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은 기준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저렇게 얘기를 한다. 누가 맞습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 느낌이 나한테 맞는가, 누구 느낌이 나한테 적합한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걸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혼란이 오시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는요, 맞다 틀리다는 변함이 없는 테크니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그게 기준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수치를 기반으로 기준을 삼으실 수 있는 데이터, 이겁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으로는 자동차의 상품성을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기술적인 완성도, 수치에서 나오는 테크니컬 데이터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면 답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약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항목으로 전혀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잡아서 본인에게 맞는,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현재 2022년 4월에 나의 신체적인 상태와 감정적인 상태, 나의 지식 경험에 맞는 그런 가치를 제공해주는 정보와 그런 자동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은 다 상대적이고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누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에서는 왜 다르게 말하고 누구 말이 맞는가, 이런 가정 자체, 이런 전제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건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이 사람의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두 개를 들어보고 누구 말이 나한테 더 맞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인생에서는 내가 중요한 거고, 자동차를 사던 그걸 타던 폐차를 하던 아니면 손해를 보던 이득을 보던 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결정해서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결정이 될 것인지를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결정을 절대 대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다른 소리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일구이연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상황, 그리고 또 가치관, 이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비교적 오래 유지가 안 돼요. 뭐 6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이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또, 누구나 사람들은 늙어갑니다. 감각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예민했던 감각이 둔화됩니다. 그러면 예민했을 땐 불편한 게 감각이 둔해지면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주파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정해진 어떤 차를 리뷰하는 것도 시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항상 지금의 가치가 앞으로도 유지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잘 만들고 지금 기술력이 뛰어나고 지금 상품성이 우수한 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두고 봐. 여기에서 뭐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예요.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좋은 제품이 나온다? 그건 1년 후 2년 후에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으로 판단을 할 때 정말 좋은 거라고 내는데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벌써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기가 지금은 이렇지만 한 1,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정말 좋은 상품성을 주는 그런 자동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기준만 충실하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성능적인 테크니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또 취향에 맞는 빌드업을 하나씩 해나가시면 이게 나한테 맞는 차구나 그렇지 않는 차구나 기준이 명확해질 겁니다. 남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예. 그거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건 뭐 그 책임감 없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리뷰하는 사람들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혹은 또 모종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내가 맞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에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막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얘 말이 맞냐 제 말이 맞냐 누구 말도 맞지 않아요. 또 누구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판단 기준은 늘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느낌적인 느낌 시승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느낌적인 느낌 시승기를 할 때는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 거기에서 뭐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우리가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해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자동차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재미있게 즐깁시다 우리가 이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가지고 잡담하듯이 우리 놀아요. 우리의 느낌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자동차를 소재로 해서 수다 떱시다 즐깁시다 이겁니다. 맥주 한 잔 놓고 커피 한 잔 놓고 수다 떨듯이 딱 그 정도가 좋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